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편의대라는 이름으로 사복을 입고 군중 속에 숨어들어 정보를 캐내던 우리 군의 이른바 선무공작대가 투입됐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복 군인들이 부마 항쟁 당시에도 활동했었다는 공수부대원의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마 항쟁이 한창이던 79년 10월, 부산대학교 2학년이던 염태철 씨는 길을 가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 다음날 잡혔을 때 그 사람들 중에 저를 유심히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 초소는 이미 그런 식으로 잡혀온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1시간 좀 있으니까 많이 잡혀왔어요, 이상하게. 그때 데모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데모도 안 하는데도 저처럼 이래 많이 잡혀왔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잡혀왔는데 대부분 다 어제 데모했던 사람들더라. 시위 군중 속에 숨어들어 주동자를 관찰하고 경찰에 인계하던 사복군인. 이른바 편의대가 부마 항쟁 당시에도 활동했다는 증언이 처음 나왔습니다. 제5공수특전여단 소속의 일병으로 부마 항쟁에 투입됐던 홍성택 씨의 증언입니다. 또락시 역할을 했는데 오늘 임무가 이제 그런 거라 그러면 같이 나가서 그 일을 하고 들어왔던. 근데 많지도 않고 한 기억이 한 서너 번 정도. 학생 시위대 속에 침투해 주동자를 색출하는 이른바 편의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데모를 이제 우리 11월 3일 어떻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손짓을 하면 그 형사들이 저쪽 다른 의자에 있다가 그들 연행해 가고 그랬죠. 저도 같이 연행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부마 항쟁에서 편의대의 존재는 처음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괴로워서 네,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었죠 뭐. 부마 40년, 5.18 39년을 맞아 부마와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원들의 양심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도록 이들의 증언과 트라우마 치료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한 국가기술사 시험에서 문제지가 잘못 배부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단은 응시자의 과실로만 돌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윤아 기자의 보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 A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건설 분야 기술사 필기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생업을 위해 필요한 만큼 4년간 준비했고 결과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답안을 맞춰보던 중 자신이 받은 문제지 한 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A씨가 응시한 종목은 토목시공 기술사로 4교시에 걸쳐 총 4장의 시험지를 받아 문제를 푸는 방식. 그런데 A씨가 받은 문제지 4장 가운데 2교시 종목만 달랐습니다. 응시한 토목시공 기술사용이 아닌 토질 및 기초기술사용 시험지였기 때문입니다. 건설 분야의 5개 종목이 동시에 치러지고 한 시험장에 지원 종목이 다른 응시자 수십 명이 몰려 있어 종목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당시 시험장엔 감독관 2명이 있었던 상황. A씨는 감독관이 제대로 확인만 했다면 잘못된 문제지를 자신에게 주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감독관이 사실은 시험지를 배부한 다음에 그 시험지와 답안지와 수험번호하고 이름이 똑같은지 확인한 다음에 확인하는 서명란이 있습니다, 답안지에. 사실은 그거를 확인 안 하고 요식행위처럼 사인만 하고 지나갔고. 하지만 공단 측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수험자 과실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지 잘못해서 손들어라. 종목 확인하라. 네. 확인하라 했어요. 하는데 자기가 확인 안 해드리고. 몇 년을 공들인 국가 자격 시험. 시험지 오류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지만 책임은 응시자의 과실로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가 임단협 문제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온 지 1년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노사 갈등을 빚어온 르노 삼성차. 노조가 수십 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공장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수 판매와 신차 배정 문제 등 위기감이 높아지자 더 이상 합의를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노사는 우선 임금에서 기본급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1,000만 원이 넘는 각종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 직업훈련생 60명을 충원하고 점심시간도 45분에서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배치 전환 문제는 프로세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진 않았지만 향후 특별위원회 등을 만들어 머리를 맞대보자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21일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 찬성을 받으면 최종 타결됩니다. 잠정 합의안이 순조롭게 타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뿐만 아니라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와 지역 경제도 함께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노사 분규로 위기를 겪던 르노 삼성차가 합의를 계기로 수출용 신차를 새로 배정받고 경쟁력도 높여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핵심 시설인 테마파크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2년 뒤면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셋, 부산을 위해! 오시리아 테마파크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005년 관광단지로 처음 지정된 지 14년 만입니다. 그동안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마블 스튜디오 등 테마파크 유치 사업이 번번이 실패를 겪었던 터라 부산시로서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국내에서 테마파크라 하면은 서울에 있는 그 파크와 그다음에 용인에 있는 파크가 양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착공식을 하게 된 이 우리 오시리아의 테마파크는 아마 그걸 뛰어넘는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시설이 될 것입니다. 테마파크는 2년 뒤인 2021년 5월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땅에 30여 개 놀이시설을 도입해 연간 2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세계적인 최신 어트랙션이 다수 들어설 예정입니다. 오시리아 테마파크는 지난 2016년 사업법인을 설립하고도 자연 녹지 복원 대책을 마련하느라 착공이 지연돼 왔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예정진의 나무 1,700여 그루는 부산과학관 옆에 옮겨 심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들은 테마파크가 들어서면 오폐수 배출 등 환경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며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꼭대기층에 외국계 금융기관을 들이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최근 5년 동안 공실로 있던 BIFC 63층을 매입해서 일부 공간을 외국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올해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됐지만 외국계 금융기관은 단 한 곳도 없어서 이름뿐만 국제금융센터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시죠. 범어사가 자체 예산을 들여 금정산의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도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인데요. 범어사는 지난 14일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금정산에 폭 4m, 길이 6.8km 규모의 도로를 설치하는 금정산 일대 인도 구상안을 지자체에 제출했습니다. 신문은 금정산에 산림 도로가 적어서 산불이 발생 시 불이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예산이 부족한 데다 사유지가 많아 인도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수영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정부가 직접 관리를 맡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영강과 김해 화포천, 울산 태화강 등 전국 15개 지방하천을 올해 안에 국가하천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문은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수영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면서 상류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천 범람 등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사상구가 각종 사회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새로 만들기로 했지만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사상구가 어제 입법 예고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자체가 먼저 도와준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사상구 조례에도 비슷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아직 계절은 봄이지만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제는 부산의 한낮 기온이 27도 가까이 오르며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7월 중순 여름에 버금갈 정도로 기온이 높게 오른 건데요. 이렇게 때이른 더위가 찾아온 이유는 남쪽에서 고온의 바람이 불어온 데다 하늘에 구름도 적어 일사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다소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4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어제보다는 낮 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경남의 낮 최고 기온 역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 양산 27도, 울산과 창원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천문조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고요.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40에서 60mm 정도가 되겠고요. 이번 비는 모레보다 내일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이르게 찾아온 더위는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겠고요. 이후 당분간 맑은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한 부산의 핵심 제조업, 자동차 부품 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민성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55년 부산에 설립된 신진자동차공업. 국내 최초의 종합자동차 생산업체로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 공업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이제 자동차 생산에 이르러 덮어놓고 외국 것을 찾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한편 우리 산업계의 보람있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신진공업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들의 손으로 각종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후 뒤쪽에 보이는 것이 1962년 신진자동차가 만든 국내 최초의 25인용 버스입니다. 좀 자세히 볼까요? 노랑차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60년대 전국 시내도로를 누볐습니다. 신진자동차는 또 국내 최초의 세단형 승용차와 경차, SUV까지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는 그야말로 자동차 왕국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 하향세를 타다 신진자동차와 계열사인 신진지프는 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로 바뀌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부산은 1995년 르노 삼성의 전신인 삼성자동차가 설립되며 부품 산업까지 함께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부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현재 부산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연구 중심의 장안산업단지와 제조 중심의 지사과학단지를 축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자동차 부품업은 223개 업체, 종사자 수 만여 명으로 지역 제조업에서 5에서 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하액 3조 원, 부가가치는 연 1조 원을 넘는 주요 산업이지만 최근 불황 속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출액이 3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골격 제조업체인 성호하이텍. 연 매출 3조 원, 종업원 수 1,500명을 넘는 부산의 강소기업입니다. 첨단 설비와 공격적인 R&D 투자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밑바닥 골격을 만드는 라인 한 곳당 30여 개의 로봇이 투입돼 84초당 1개, 매일 1,100개의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실제 자동차의 주행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범퍼가 얼마나 부서지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변화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도
R&D를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근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부품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업계의 화두가 전기차와 수소차로 바뀌면서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도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영세 업체들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최근까지 정부의 최저임금위원장을 지냈고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위원장도 맡고 있는 부경대 류장수 교수가 대학과 청년을 주제로 서적을 발간하고 청년 위기 해법을 찾기 위한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청년 실업, 대학의 위기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생생 인터뷰 정세민 기자입니다. 7명의 공익위원과 함께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부경대 류장수 교수. 역시 최대의 관심사는 사퇴 배경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만두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원래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일정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최저임금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업 종류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종별로 최저임금액을 차등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둘 다 지금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학자이며 지난 20여 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 개발에 참여해왔던 류 교수는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독특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일자를 위해서 처음 진출하는 연령이 25세에서 29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확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 고용이 경기 문제, 인구 구조 문제 연결해서 나빠진 상황이 있고요. 한 3년 정도가 그 고비거든요. 지금부터. 이 3년 정도는 정부에서 특단의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산하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으로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오늘날 대학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퇴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퇴출시키면서 동시에 가능성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현재보다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됩니다. 청년과 대학, 노동 등 산적한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의 최일선에서 활약 중인 류 교수는 자신의 제자인 학생들이 편하게 자고 먹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제학자로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은 또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FM의 우피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51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깡깡이 유람선이에요. 아니, 부산 영도구에 깡깡이 예술마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곳과 좀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그 깡깡이 마을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네. 5월 9일부터 부산 영도구 대평동 도시재생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깡깡 유람선이 공식 출항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진을 보니까 배 모양도 자그마해서 그 네네. 깡깡이란 말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추억을 떠올리는 영도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 배를 타고 영도 밖으로 나간 추억이 있는데 다시 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반갑다는 댓글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 체험거리가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젊은 분들도 배를 탄 추억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찾아보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요. 네. 또 얼마 전 전해졌던 버스 파업 소식이 맞물리면서 버스 파업하면은 이거 타고 출근하면 되나? 버스 파업 대비 요걸로 해 같은 댓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누리꾼들 센스가 넘치죠. 깡깡이 유람선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유료 전환. 안 그래도 지금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올해부터 유료로 전환이 됩니다. 네,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장수 록 페스티벌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이 유료로 전환됐다는 소식인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무료로 이용이 됐었잖아요. 이렇게 네. 갑자기 유료로 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또 대체로는 유료 전환을 환영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적당한 가격의 유료 입장으로 공연의 질을 높이는 것은 환영이다. 유료 입장을 해도 올 사람은 오고 무료일 때 행위 좀 민폐되는 일이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좋다. 이런 의견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유료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거 보니까 이런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또 유료화에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유료화가 되는 만큼 그에 걸맞는 퀄리티의 축제가 됐으면 한다. 환불 및 행정 절차가 또 잘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산의 가장 큰 메리트가 사라졌다는 말로 유료 전환의 아쉬움을 표현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의견은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모두 성숙한 의견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시민들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보답하는 의미에서 더욱더 알차고 좋은 축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지민, 사람 이름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명지상부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부산 출신 멤버 지민 씨 이야기인데요. 네. 지민 씨가 고향인 부산 학생들을 위해서 1억 원을 부산시 교육청에 전달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와, 훌륭한 노래 실력도 춤 실력만큼이나 멋진 소식인데요. 네. 누리꾼들은 뭐 좋아했겠어요. 네, 아주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지민, 그는 빛, 어린 나이에 정말 멋있다. 잘생겨 노래 잘해 춤 잘 춰 거기에 착하기까지 그는 도덕책 같이 지민 씨의 선행에 수많은 칭찬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도 여기 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네. 네, 그렇고 이번 선행 말고도 지금은 폐교된 모교 회동초등학교의 마지막 졸업식에서도 네. 전교생 60명에게 사인 CD를 나눠주고 또 중학교 교복비도 지원해준 미담이 화제를 뒤늦게 모으기도 했습니다. 회동초등학교면 금정구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민 씨가 금정구의 회동초 윤산중 부산 예고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특히 금정구에 사는 누리꾼들이 댓글이 많이 보였습니다. 지민 씨와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학교의 자랑이다, 동네의 자랑이다 하면서 뿌듯해하는 모습이 많았고요. 한마디로 금정구의 자랑, 지민 씨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 이렇게 따뜻한 소식까지 오늘 마무리로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부산 051 FM의 우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중구 남포동 도시철도 남포역 인근 환풍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불은 환풍구 철제 덮개에 있던 종이박스 등 쓰레기를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근처를 지나던 보행자가 버린 담배꽁초가 쓰레기 더미로 떨어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정경찰서는 고가의 오토바이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18살 손모근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군은 지난달 12일 낮 1시 10분쯤 금정구 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17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강제로 시동을 걸어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북부경찰서도 지난 3월 7일 저녁 7시쯤 부산 진구 부전동에서 열쇠가 꼽힌 채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는 등 4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넉 대를 빼돌린 혐의로 17살 김모근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기간에 관광 가이드와 결탁해 수억 원대 가짜 명품을 판매한 혐의로 45살 A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중구 일대 비밀 매장을 운영하며 명품 브랜드를 본딴 짝퉁 가방, 벨트, 의류 등 1,100점, 시가 4억 9천만 원어치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이드가 관광객을 데려오면 판매액의 10%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후배 검사의 비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황철규 부산고검장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부산지검장이었던 황철규 부산고검장은 부산지검 소속 검사 A씨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찰이나 징계 없이 A씨의 사직서를 수리했고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최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A씨는 2015년 12월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했던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의 도장까지 몰래 찍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LG 트윈스를 상대로 한 주중 3연전 마지막 홈경기에서 2대3으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롯데는 선발로 나온 김원중의 호투로 6회까지 점수를 한 점도 내주지 않았지만 이후 김원중이 체력의 한계를 보이며 7회, 8회 각각 2점, 1점씩을 내줬습니다. 8회에는 손아섭의 적시타로 2점을 뽑아내며 한 점 차로 격차를 줄였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해 아쉽게 패했습니다. 롯데는 이번 경기로 시즌 17승 27패를 기록하면서 삼성 라이온즈와 함께 공동 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2019 부산 국제 장대 높이뛰기 대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광안 해변공원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오늘 오후 20세 이하 남자부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 여자부, 내일 오후에는 남자부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 국가대표인 이문지 선수와 진민섭 선수 등이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출전해 기량을 겨루게 되며 올해는 대회 개최 10주년을 맞아서 경기 장소를 용두산 공원에서 광안 해변공원으로 옮겼습니다. 한국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들로부터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한국청소년교육문화재단과 부산포럼 등의 주최로 어제 오후 2시 부산은행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세미나에서는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의 한국 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에 이어서 유아교육과 초등, 중등 대학교육 등 교육의 현실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함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노무현과 부산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어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심포지엄에서는 참여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한 성경률 전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조 강연을 가졌고 김용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혁신국장 등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노무현 정신을 되돌아보고 부산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본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전국의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형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등 전국 9곳의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공동 성명을 내고 네이버가 최근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모바일 콘텐츠 제휴 언론사 중 지역 언론을 모두 지웠다며 지역 언론 배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네이버에서 기사 검색을 하면 지역 언론이 먼저 발굴해 보도한 기사들도 이를 보고 뒤따라 쓴 서울 언론의 기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지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부산 시민들의 민주화 의지를 격앙시킨 계기가 됐던 가톨릭센터 5.18 사진전이 다시 마련됩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사진전을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가톨릭센터 마음밭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87년 6월 당시 3만여 명의 부산 시민이 다녀간 5.18 광주 의거 사진전은 80년 5월 광주의 실상을 폭로함으로써 부산 시민을 결집시켜 6월 항쟁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직 계절은 봄이지만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제는 부산의 한낮 기온이 27도 가까이 오르며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7월 중순 여름에 버금갈 정도로 기온이 높게 오른 건데요. 오늘도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다소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4도로 어제보다는 낮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40에서 60mm 정도가 되겠고요. 이번 비는 모레보다 내일 더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이르게 찾아온 더위는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겠고요. 이후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